자, 안녕하세요. 김병철입니다. 오늘은 좀 드디어 우리 매직핸드 김승현 선수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농구 선수 김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지? 아기가 태어나서 지금 8개월째 육아를 지금 하면서 간간히 농구 일도 하고, 형도 이제 유튜브를 만들었겠지만 이제 나도 유튜브를 만들어서 요즘 뭐 개나 소나 다 한다고? 그 말 하려고 그랬어. 만나는 사람마다 유튜브 한다 그래서 내가 뺏어 먹어야 되는데 뺏기게 생겼네.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이 유튜브를 만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농구만 가지고는 이게 유튜브가 안 되겠더라고. 뭐 형한테 조금 조언을 주자면, 네가? 그럼 나한테? 구독자가 많아지고 조회수도 많아지고 잘 활발하게 활성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콜라보를 해라. 콜라보. 콜라보. 그래서 두 분이 협업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뭐 그 얘기 좀 네, 했어요. 내가 네. 못 알아듣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해주면 잘 몰라요. 네. 형은 내가 저기 1편, 2편 지금 다 봤거든? 형 좀 망가져야 돼. 진짜로. 안 그러면 형 재미가 없다니까? 일단은 뭐 그건 없는 걸로 치고요. 왜? 애들을 위해서라도 형이 딱 임종 직전까지 유튜브를 찍으라고. 그럼 그 수익이 나중에 애들한테 갈 거 아니야. 왜 가 그게? 형 죽기 일부 직전인데 형이 됐어, 그 돈 됐고.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자, 이제 저희 넘어가서 정말 이 마술 같은 어시스트, 스피드, 엄청 빠른 총알탄처럼 엄청 빠른 그거는 신기성이고. 매직핸드, 천재가드, 정말 팬을 몇천 명씩 몰고 다니고 진짜 전국구에. 뭐 어쨌거나 뭐 우리나라에서 농구하면은 또 김승현 선수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면 또 프로농구에 또 한 획을 걷고, 프로농구가 또 이게 흥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조건을 또 이 친구가 저는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고, 저도 좀 굉장히 또 좋아하는 동생이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농구 딱 들어오면서 또 MVP, 신인상, 각종 상을 다 휩쓸 정도로 그 한 해에 베스트 5는 뭐 각종 상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아니, 돼요. 베스트 5 말고 상을 5개 받았다고. 5개. 이거 내 입으로 얘기해야 돼? 기록 내가 하나 알고 있어요. 어시스트 24개인가? 23개, 23개. 정말 팬도 많았고, 우리가 이제 저희가 대구 팀이었는데도 우리가 서울을 원정 가도 거의 70%가 우리 팬이었고. 근데 그거는 뭐 제가 팬이 많아서가 아니라 대구 동양 오리온스의 농구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빠르고 스피드. 항상 어웨이 경기를 가도 팬들이 항상 많았죠. 형이 나한테 받았던 패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패스가 있어? 패스? 받은 것 중에. 하도 많아가지고 뭐 좋은 패스를 많이 받았죠. 근데 그 중에 뭐 기억하라는 거는, 나는 제일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스피드가 빠르니까 이제 막 트랜지션 나가면서 이제 3포인트로 뿌려줄 때 그 정확하게 이제 나한테 캐치할 수 있게 해서 내가 쏠 수 있는 거를 해주는데, 그렇게 패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난 그런 것들이 제일 기억에 남고,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다. 그럼 그런 됐고. 거야. 내가 형한테 줬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패스는 우리가 삼성하고 할 때인데, 알렉스 스케일이라는 선수가 있었어. 신장은 한 190 정도 되고. 그 선수가 우리가 속공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데, 내가 왼손으로 드리블을 치면서 형이 저쪽 45도에 서 있었어. 이 알렉스 스케일의 팔과 다리 사이로 내가 바운드 패스를 줘서 그게 펴 들어가는 게 있거든? 그거 지금 쇼츠에 많이 돌고 있는데, 나는 그게 진짜 기억에 남더라고. 봤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지 지금. 아니, 옛날부터 아니지. 기억한 거 아니잖아. 아니, 내가 한 패스를 왜 기억을 못해 하지, 나도.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런 패스가 있구나 지금 기억한 거지. 아니지. 옛날 또 기억한 그러니까 거야. 내가 잘했던 패스들은 어느 정도 나는 기억을 하지. 내가 이런 패스도 했었구나. 2,000개, 3,000개 했는데? 그렇지. 그래도 기억하지. 군면제 패스 뭐 이런 거 있잖아. 골 밑에 그냥 확 찔러주는 그런 패스는 당연히 기억하지. 그리고 이제 또 저희 팀이 또 인기가 있었던 거는, 꼴등했다가 김승현 선수가 들어오면서 바로 챔피언 우승을.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왜 꼴찌를 했냐면, 그 해에 병철이 형이 포인트 가드를 봤어요. 그래서 망했다고? 꼴찌. 아니, 잘 하지도 못하는 포인트 가드를 왜 하냐고 형이. 그걸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꼴찌했다니까. 감독이 갑자기 진짜로. 나보고 포인트 가드를 하라 해서 저 포인트 가드 못한다 했더니,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는 이제 공격적인 가드고, 포인트 가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살림을 그렇죠.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인데, 득점도 하고 살림도 조금 하지만 전문적인 살림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마침 용병도 잘 못 뽑았어요 저희가. 막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 용병이 막 중간에 도망가고 막 없어지고 없는 데서 뛰고 그렇지. 한 명 갖고 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좀 안 좋았는데 여러 감독님들이 포기를 했죠. 이제. 저도 못 한다고 했고. 제가 포인트 가서 가드를 보면서 꼴등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면서 작년에 비교해서 김승 너무 잘하니까 이제 비교가 된 거고. 왜냐면 그 전에 제가 망했으니까 포인트 가드로. 그러니까 얼마나 빛이 나겠어. 아, 나 궁금한 거 있어. 어차피 다 지났으니까 대답하기 곤란하면 안 해도 돼. 하지 마 그럼. 아니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야. 왜냐면 얘는 진짜 뚱땅지 같아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하니까 하지 마. 자, 내가 대학생 때 우리 때는 10월 9일 한글날 아마 드래프트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제 오리온스 이제 코칭 스텝이랑 고참 선수들이 모여서 자, 우리 누구 뽑자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 토론을 했을 거 아니야. 그때 형 누구 뽑자 그랬어? 나? 어.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옛날 형들이 나한테 다 얘기해 줬는데.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되게 많았어 어, 위로. 어. 그래서 나는 사실 아, 형은 고참이 아니었구나. 아니야. 그래서 아. 나는 창단 멤버지만 나는 드래프트에 뭐 선수들을 뭐 누굴 뽑을까 하는 나는 들어가서 미팅을 해본 기억이 없어. 그렇구나. 아니,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1라운드 3순위에 뽑혔잖아. 1라운드 1순위가 창원 LG, 2순위가 코리아 텐더, 3순위가 너야? 오리온스, 내가 3번 이렇게 됐거든. 근데 그때 이제 드래프트 끝나고 한참 지나서 이제 뭐 형들한테 들은 얘긴데 저 김승현 뽑으면 안 된다고. 누가? 다들 그랬대. 형들이. 아, 코칭 스텝이 모여서. 그 있을 윗사람들이 때. 했겠지. 근데 그 중에 이인규 형이지. 인규 형. 인규 형 고마워. 인규 형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제 승현이를 뽑아야 된다. 나는 솔직히 아, 신빙성이 그거는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아, 그래? 봐. 난 신빙성이 없다고 봐. 근데 나는 1라운드 3순위에 뽑힐 줄도 몰랐거든. 그냥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왜 그거를 모르고 기억을 못하냐면 그런 미팅을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사실 내가 그때 승현이를 거짓말 해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 잘 몰랐어. 빠르긴 빠른데 키도 작고 그래서 나는 사실 그렇게 몰랐어. 그래서 내가 그런 미팅에서 너를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없었어. 왜냐면 그때 우리도 어린 나이잖아. 뭐 군대 갔다 와봐야 뭐 27, 뭐 이런데 농구하면서 우리 윗선배들 그리고 우리 동기, 우리 바로 밑에 이런 것만 라이벌로 생각하고 막 거기에 집중할 때지 대학교, 고등학교에서 누가 잘하고 누가 잘하는 거는 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나는. 형도 저기 기억상실증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고 보면. 왜냐면 형이랑 나랑 나 대학교 4학년 때 형 상무에 있을 때 우리 국가대표 선발돼서 갔다 왔잖아. 상비군으로. 존스컵. 존스컵. 생각 안 나? 존스컵? 형 나랑 룸메이트였잖아. 기억 안 나? 근데 그게 뭐냐면 기억나게 존스컵은 기억나게 다 얘기해 줄까 지금? 아니야, 존스컵은 뭐였냐면 국가대표 상비군. 1.5군이라고 보면 돼. 아시안 게임, 아시아 선수권 뭐 이런 좀 큰 대회는 국가대표 정예 멤버가 가고 그 나머지는 국가대표 이제 차기 하고 이 원래 국가대표에서 한 몇 명 이렇게 추려서 그런 대회를 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도 어차피 다 국가대표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 김승현님이 생각하는 베스트 5는 김승현님이 활동할 때 베스트 5 하나하고 다 통틀어서 베스트 5. 제가 활동할 때 베스트 5는 강동희, 김병철, 문경은, 김주성, 서장훈. 간단하죠? 너 빼고? 나 빼고. 왜 나야? 어? 형이랑 제일 손발이 잘 맞았지 그래도. 나랑 거의 8년, 9년을 선수 시절을 보냈으니까. 통틀어서는 이거 잘 얘기해야 되는데. 강동희, 이충희, 허재, 김주성, 서장훈. 난 통틀어서. 형이 허재 형보다 잘났다고 할 순 없지? 아, 그러니까 통틀어서. 깜짝 놀랐네. 큰 소리 그거야. 큰일 날 일이지. 아유. 저는 이제 완전히 꼬맹이 때부터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농구 대잔치를 보면서 자랐잖아. 근데 정말 그때 강동희 이제 선배님, 이충희 선배님의 뭐 그런 허재형, 아 허재 형이라 그러니까 또 이상하네. 선배님 하다가 하여튼 그런 형님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야, 나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했지 사실.
그래서 너무 그때 인상이 깊었지. 뭐 주성이 같은 경우는 나랑 이제 선수 시절을 같이 국가대표 시절도 같이 보냈고, 장훈이 형 같은 경우도 또 선수 시절 같이 같은 팀에는 없었지만 항상 이렇게 국가대표 때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춰본 결과 아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레전드 딱 5명을 뽑자면 나는 강동희, 이충희, 허재, 김주성, 서장훈. 같이 뛰었을 때요. 같이 뛰었을 때는 김승현. 저는 좀 크게 가고 싶어요. 추승균, 전희철, 서장훈, 뭐 마지막 뭐 현주혁. 아 주엽이 형. 형으로 갔을 때는 강동희, 허재, 이충희. 나랑 똑같을 것 같은데 거기. 아니야. 어. 신선우, 신동파 선생님. 진짜로? 아시아에서 최고였어. 아 신동파 선배님은 최고였다는 건 아니, 아는데 내가 아시아에서 1등이었어요.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신선우 선생님 아시아에서 최고였어요, 진짜. 그래? 올라운드 플레이로 둘이서 30-40점씩 늦었던 아, 나는 그들의 플레이를 못 봤지. 난 봤지, 옛날에. 그러니까 형 초등학교 때 봤을 거 아니야. 초등학교 때, 그리고 옛날 그것들로도 봤지. 근데 아시아 선수가 깜짝 놀랐지, 지금? 난 몰랐어. 뭐 서장훈, 뭐 이렇게 김주성, 현점 나올 줄 알았지. 그러면 형이 봤을 때 신선우 선배님과 신동파 선배님이 한 팀이야. 서장훈과 김주성이 한 팀이야. 형이 만약에 감독이야. 누굴 뽑아? 이 팀 중에.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게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또 성장하는 또 이 플랜이 또 틀리고, 그때 당시 그분들은 되게 큰 190대가 큰 키인데 키지. 거기에서 아시아를 평정했던 분들이고 이게 이제 시대 차이가 나는 거지. 근데 또 앞으로 나갔을 때는 지금 그 사람보다도 훨씬 잘한 사람이 나왔을 때는 그게 또 바뀌는 거야.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 시대야 이 시대가 공존할 수 없는 그거에 이제 이 업다운이 있는 거지. 지금이야 뭐 물론 나는 이렇게 뽑을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로 갔을 때는 이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마이클 조던이었어, 진짜. 그러니까 나도 말하면. 신동파 선배님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중국, 뭐 필리핀, 아시아에서 좀 농구 좋아하는 일본 뭐 이런 데는 뭐 대부분 그 두 분이 뭐 다 휩쓸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001-2002 시즌에 MVP였잖아요. 제가 그 다음 시즌에 제가 병철이 형 MVP를 만들어줬어요. 그거 아니라고 말 못하잖아.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신인 때 모든 이 스포트라이트부터 시작해서 뭐 갖가지 상을 다 받고 아시안 게임까지 금메달을 따서 군대까지 이제 면제가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즌에 병철이 형이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해예요. 그래서 형은 모르겠지만 그냥 내 머릿속에는 아 내가 이 형을 계속 밀어줘야겠다. 외국인 선수 힉스가 찬스가 나고 병철이 형이 찬스가 났는데도 나는 사실 한 7대3 정도로 내가 형을 더 밀어줬지. 밀어준 게 아니고 패스를 많이 주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밀어준 거야. 아니 느니까 주겠지 또. 아니 그 해에 병철이 형 커리어에 그 시즌이 아마 평균 득점이 제일 많았을 거야. 20 몇 점이었지. 21점? 그래. 그러니까 슈팅 가드가 요즘에 20 몇 점 넣는 선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MVP 받고 결혼하고 애들 낳고 잘 살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몰라 21년 이 사람은. 얘가 MVP 타도 내가 많이 밀어줬지. 형이 날 뭘 밀어? 왜냐면 내가 투맨 게임하고 2명씩 몰리거든. 그럼 얘한테 다 주면 얘가 거의 다 찬스였어, 진짜. 그건 맞잖아. 그건 맞지. 내가 탁 주면은 탑에서 그냥 와이드 오픈 찬스를 많이 줬어, 내가. 근데 공을 얘가 몰고 오니까 이제 몰고 와서는 얘가 이제 나한테 주면 내가 거기서 이제 어떤 투맨 게임이라든지 뭔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내가 힉스나 뭐 페리맨을 준 것보다 얘한테 줘가지고 얘가 찬스 아니면 얘가 블록하려고 뛰어올 때 거기서 얘가 제끼면서 어시스트 당한 것도 많지. 그렇지. 그건 많잖아. 거의 많이 찬스 있어. 혹시 단점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서. 단점 뭐 또 워낙 명확해서 수비를 너무 못하죠. 아니 뭐 인정할 건 해야지, 그지? 아니 10골 주면 15골 넣으면 되잖아. 그렇지. 내가. 저도 이런 마인드예요. 네. 지금 생각해보세요. 내가 수비를 아예 못한 건 아니지만 뭐 뚫려서 줬어. 그럼 내가 가서 넣으면 그렇지. 되잖아.
나도 이제 자존심 있으니까 막 하다가 뚫려서 딱 내가 뚫려서 넣었어? 그럼 내가 얘한테 가면 줘봐. 맞아. 줘봐. 자존심이 내가 있어. 가가지고 깨고 또 넣어. 아니면 뭐 아예 그냥 말도 안 되게 치고 가다가 3점 써서 넣어버리든가. 그래서 얘 이기면 되니까. 그렇죠. 60점 넣어서 질 거 100점 넣어서 지면 되잖아. 100점 넣어서. 그래서 아마 오리온스 때 농구가 재밌었죠. 평균 정말 한 90점 정도 됐어. 100점 넘는 경우도 많았고 110점 뭐 우리나라 농구 인기가 왜 이렇게 사갔는지 알아? 득점이 점수가 너무 안 나와. 형이랑 나는 너무 재밌게 농구를 했잖아. 그래서 팬들도 많이 몰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경기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고득점 경기가 좀 나와야지. 그건 너무 뭐 저득점 경기가 나오다 보니까 나도 집에서 뭐 프로농구 시청하고 NBA도 시청하는데 이 너무 NBA랑 재미의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선수들이 좀 많이 개인 기술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나라 농구 말고 해외 농구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보면서 경험하면서 좀 그런 거지. 우리 김세현 선수 방에 가면은 항상 NBA 틀어놓고 있어. 거의 매일 봤을 걸 내가. 그래서 저희 때는 사실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고 그냥 뭐 어떤 그 팀에서만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항상 NBA를 방에 가면 항상 틀어져 있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다운도 받아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 보면서 그냥 좀 유튜브로 다 보는 거지 요즘은. 자기가 좀 배울 수 있는 거를 좀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보면서 그런 훈련을 본인들이 개훈련하고 하면서 그런 걸 좀 많이 좀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방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도 사실 선수 때 뭐 강동희 선배님, 뭐 이상민 선배님, 뭐 신기성 선배님 그 잘하는 거를 다 내가 뽑아 먹고 싶었거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렇지. 왜냐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는 그거는 되게 성장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형은 누구를 따라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잖아. 있지 나는. 누구? 난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어. 장충체육관 딱 갔을 때 어. 그 이충희 선배하고 어. 김현준 선배 거 어. 보고 그 폼을 아, 개인 훈련할 때 중학교등학교 때 엄청 많이 했어. 아 그래? 김현준 선수 다리 딱 들면서 쏘잖아. 그렇죠. 점프슛. 그것도 해봤고 이충희 선수는 뒤로도 그렇지. 페이드웨이잖아. 페이드웨이. 되게 연습 많이 했어. 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거의 밤 11시까지 계속 훈련했어. 개인 훈련. 나는 형이 자존심이 워낙 세서 누구를 모방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자존심이 했구나. 세진 않지. 왜냐면 그때는 우리가 비디오 세대. 그렇지, 비디오. 그때는 비디오라 그걸 비디오로 촬영해서 볼 수 있는 게 없어서 나는 주말에 쉬는 날이면 나는 장충체육관 가서 진짜 혼자 멍하게 그 게임하는 것만 계속 보고 머리에 입력했다가 학교 가서 그걸 훈련했거든. 아니 근데 저는 뭐 단점보다도 승현이가 농구를 더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는데 허리가 좀 안 좋아지는 거를 되게 아쉽게 생각했어요. 얘랑 나랑 뛰면서 허리가 빵 나갔어. 이 투가드 시스템이 10개 구단에 제일 좋은 팀인데 거기서 한 명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게 한쪽이 딱 없어지는 게 그게 엄청 크더라고. 그래서 저 나가고 11연패 해버리더라고. 11연패 하고. 아니 왜냐면 그만큼 존재감이 셌던 거예요. 김승현 선수가 얘를 대체할 수 있는 가드가 그때 우리 팀에 없었어. 그리고 연봉을 하도 많이 잡아먹으니까 셀러리 캡이 꽉 차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 근데 얘가 이제 FA 얘도 되고 한 1년인가? 있다가 너가 이제 허리 나갔잖아. FA 되고. 그렇지. 그랬을 때 나는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나도. 그래서 내가 어떠냐, 괜찮냐,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를 얘한테 되게 많이 물었어. 병원은 어떻게 하냐. 나는 왜냐면 들어와야 그러니까 사람이 몇 년을 뛰어도 맞던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다. 나는 그때 허리 디스크가 터졌을 때 나는 수술을 하고 싶다 그랬어. 빨리 수술을 해서 그 디스크를 긁어내고 인공 디스크를 넣어서 뭐 1년 동안 재활 치료를 한다든지 나는 사실 그걸 바랬는데 구단에서 수술을 못하게 막은 거라니까. 그래서 그냥 허리 디스크가 터진 채로 한 달 반 지났나? 그러고 그냥 복대 메고 시합 뛰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회사 사람들이랑 이제 회사랑 이 조율을 하는 과정에 시간이 너무 오래 갔어. 한 달 반. 그러니까 시즌이 멈출 수가 없잖아. 우리는 계속 가고 있는데 그거를 빨리 결정해서 했으면 괜찮은데 그거 안 하고 중간에 와서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더 악화되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나는 뭐 어차피 얘는 왜 내가 부상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경기장에 가서 같이 뛰잖아요.
타이어 타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죠. 진짜 거짓말. 방귀 낀 줄 알잖아.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 스피드가 빨라. 그리고 하체 힘이랑 이 히프가 힘이 좋아가지고 스피드로 치료하다가 그 자동차 브레이크 잡으면 끽 하고 쓰잖아. 이 신발 밑바닥이 그 마룻바닥이 끽 하고 쓰면은 타이어 탄 냄새가 진짜 나. 4쿼터 내내 한 번이 아니야. 계속 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 허리랑 이런 것들이 아마 아, 그것 때문은 아니고. 아니야, 내가 볼 때 너 내가 봐도 저러다가 부상 당하겠다. 한 경기마다 맨날 10개 이상씩 에이. 어시스트를 하다 보니 아, 어시스트를. 어시스트를 하다 보니 그거를 계속 달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이 무게가 일로 실리겠냐고. 그래서 나는 사실은 무릎이 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무릎보다는 이게 허리가, 그리고 얘가 이제 오리궁뎅이야 이렇게. 그 다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꼬마라고. 이게 에이. 그러니까 힘을 너무 이쪽으로 많이 받는 거야. 사람들이 내가 다리 짧은 줄 아는데 내가 하체의 길이를 내가 재봤거든? 110cm야, 110cm. 근데 그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좀 있어요. 아, 물어봐, 뭐.